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 만큼 재판관들이 주로 물었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모여들던 때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 행세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내 거짓말은 부하들이 다 알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 조서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군복을 입고 헌재 심판정에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국회 측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직접 보여주며 진술한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1명씩 끌어내라고 했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라고도 진술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도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은 분명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사령관과 부하들의 통화 녹취, 또 부하들의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지시한 내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갔습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는 재판관 질문에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계엄에 위헌 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적법한 지시를 이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리한 증언은 피하고 유리한 것만 답을 한 셈인데 윤 대통령과 연관성에 최대한 선을 그어가며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를 외면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한 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구를 잡으라는 것인지 몰랐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이후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명확히 썼고 명단을 불러줘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오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검거 요청 위치 추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홍 전 차장은 당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5일 홍 전 차장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경을 밝혔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했지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지입니다. 계엄 해제 전인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본관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궤변을 내놨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온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은 시각은 0시 20분에서 0시 35분경. 그 시각에 특전사 요원들은 국회 본관이 아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들어가서 요원을 끌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용 계엄, 질서 유지용 군 투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마자 즉시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하지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정확한 철수 지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2시간쯤 지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철수 지시는 몇 시였습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시 50분에서 3시 어간 사이일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걸로 알고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